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박돈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자,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혹시 제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 있습니까? 좋습니다. 자, 몇 가지 정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모 전에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우리 45시생들을 위한 특강을 이미 했는데 제시 3시생들을 위한 특강을 꼭 할 테니까 진모 시작하기 전에 그 특강을 꼭 듣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또는 인강을 듣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다행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행정법 진모가 11월 중순쯤에 시작이 돼요. 자, 11월 중순쯤에 시작이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아서 몇 분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진모 시작 전에 이제 특강을 하는데 제가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행정법 진모가 11월 중순쯤에 거의 이제 중순쯤에 끝나나 그럴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월 말부터 이제 진모가 시작되는데 제시가 아닌 분들은 제시인 분들도 있죠. 제시가 아닌 분들은 진모를 한 번씩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학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월 말부터요. 지금 단거랑하기도 하루에 2탄씩인데 그렇게 해서 겨우 끝내놓고 8월 말부터 진모가 시작되면요. 75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미 30회 이상 분들은 알겠지만 75회를 하는데 선택 과목은 잡혀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7법을 10회가량씩 하면서 민법만 배점에 따라서 15회를 합니다. 75회를 하고 만약에 선택 과목까지 한다면 80회입니다. 80회 끝나고 나면요. 시험이 열 며칠 남아요. 선택 과목까지 끝나고 나면 복습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안 나와요. 날짜가. 각 과목마다 10일 만에 선택형과 사례형을 끝낸다. 이것도 불가능한데 그래서 끝내더라도 여러분이 진모가 다 끝났을 시에는 거의 12월 중순까지 다다라 버리면 며칠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니까 제시생, 3시생들이 합격률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 커리큘럼을 바뀌려면 제가 볼 때는 기본 강의를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기본 강의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모에 들어가기 전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진모 정리 반복만 제대로 돼도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모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대부분은요. 지금 본인이 약한 과목에 관해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을 쌓겠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시행착오로 겪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 들어온 게 저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7일, 그런데 미리 공고 드리면 8회로 합니다. 작년에도 8회 했어요. 일부러 7회 한 거는 그냥 한 해는 아예 비용 계산 안 하고 보강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8회 정도 동안 나갈 텐데 8회 동안 여러분은 행정법 선택형은요 완벽하게 끝냅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끝내냐면 차후에는 행정법 선택형에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직접 복습까지 다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8일 동안 여러분이 선택형을 끝내는데 끝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세세하게 제가 지도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택형이 끝나면 단거나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번 선택형 강의에서는 키워드를 잡고 무한반복하는 시스템을 익혀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정말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단거나 강의에 들어가면 단거나 강의에서는 사례를 2시간 만에 한 과목을 독파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8월 며칠 남죠. 그러면 해야 될 건 민사 선택형 정리를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시작합니다. 그걸 하면서 여력이 조금 되는 분들은 사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주는 미션을 수행하고 나서 진모가 시작돼서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모가 시작됐을 때요. 진모는요. 복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필패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날 진도 따라가기도 만약에 힘들다면 8월 말 9월 초에 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은 12월 중순입니다. 이게 기억나겠어요? 머릿속에서? 따라서 복습하는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진모는 필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모를 안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요? 개인적으로 하면요. 100% 12월 달을 보면 빠진 과목이 꼭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보면 예외가 없어요. 저는 진모 한번 따라가서요. 이번에 3시여서 또는 4시여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진모 문제 필요한 건요. 그냥 복사집에서 얻어서 하려고요. 필패입니다. 그것도. 물론 불굴의 의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진도가 밀리기 시작하면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 진모가요. 날짜가 여럿이 맞물려서 가는데도 끝나면 10월 중순이야. 적어도 진모 강의는 만약에 내가 많이 들어서 안 듣더라도 진모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진도로 맞춰 나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이 선택형 핵지총을 하면서 사실 이 핵지총 강의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행정법 선택형을 정리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제 친구도 직장생활 8년 동안 하다가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시험 본 애가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작년에 이 선택형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거 핵지총. 너 와서 무조건 들으라고. 충북대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제가 반드시 들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너무 꼼꼼해. 얘도 경제학과 출신이어서. 꼼꼼한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져요. 이게 변신은.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험 스킬이 부족해서 떨어져. 수험 스킬은 뭐냐? 누가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예요. 성실하지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또 모르겠어. 사실은요. 1차 1년 동안 공부하고 객관식만. 끝나고 나면요. 1년 4개월 동안 2천만 합니다. 그렇게 해도요. 답안지 보면 굉장히 허접하게 써요. 사시하는 애들도. 제 행시 강의할 때 사시하는 애들도 오거든. 와서 합격한 애들도 있어요. 합격 속에 쓴 애도 있고. 답안지 처음 보면요. 다관도 아니야. 뭐 6년, 7년, 사실 뭐 2차 경력이 4번이라는데 답안지 보면 개판이에요.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답안지 실력을 향상시키는지 모르니까.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핵지총 강의를 하면 이 정리하는 법을 정확하게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제가 키워드 잡는 걸 가르쳐 드릴 텐데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면 저처럼 안 잡아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강의 지금 나가면서 객관식의 키워드를 잡는 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는 체크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잡아서 반복하면 되더라 이걸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 시간은 어떻게 하냐? 별도로 예습은 하지 않습니다. 예습 필요 없다. 예습하지 말고 복습하세요. 근데 예습은 굳이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 강의 시작하기 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전에 옵니다. 내지는 15분. 하루에 평균 한 130개 정도가 나가게 될 겁니다. 8일로 해서 이게 다 끝낼 테니까. 앞부분에서 진도가 좀 느려지다가 뒤에서 빨라집니다. 왜냐면 앞부분에서는 뒤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좀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와서 할 건 뭐냐면 이런 용지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책에 있는 OX 지문을 다 맞는 지문으로 치환해놓은 정답 지문입니다. 지금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 정답 지문에서 보면은 굵은색으로 체크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어요. 굵은 글씨에 밑줄을 긋습니다. 통상 밑줄은 어떤 색으로 그어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은 너무 현란하고 뭐 핑크색 정도가 좋습니다. 색연필도요. 굵은 색연필을 사세요. 얇은 것도 끊어지고 이러면 공부할 때 짜증나니까 세세하게 다 보여줘야 이 정도 크기로 삽니다. 이 정도 크기. 작은 걸로 사면 이게 색연필이 자꾸 끊어져가지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굵은 걸로 색연필을 사서 핑크색 색연필로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간에 강의 전에 미리 다 해놓으세요. 한 평균
130개에서 150개 정도씩 나갈 텐데 미리 밑줄 작업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밑줄 작업하는 거. 강의 시간에는 이 밑줄 그어진 굵은 글씨 중에서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소관입니다.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제가 키워드를 잡아주고 키워드 잡아준 다음에 한 타임이 끝날 때마다 제가 현관펜 작업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현관펜은요, 키워드는 동그라미가 칠해질 거예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를 뭘로 하냐? 파란색 색연필로 하랍니다. 이미 4기 5기 오시생들은 한번 저랑 직접 실습을 해봐서 이제 느낌이 올 텐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긋고 제가 현관펜을 치라고 하면 현관펜을 곧바로 칩니다. 그리고 나서 현관펜 작업이 끝나면 제가 현관펜이 칠해져 있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를 2단어에서 3단어, 여러분은 처음에는 2단어를 찾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한 단어는 나중에 찾으세요. 복습하면서. 여기는 주황색 현관펜을 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시스템을 저하고 같이 여기서 직접 실습할 겁니다. 자, 예습만 하고 강의 시간에 모든 걸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복습은 어떤 식으로 하냐? 이미 저랑 강의 시간에 여러분은요, 저랑 강의 한번 쫓아가고 강의 전에 만약에 밑줄을 한번 그었다. 그때 눈이 한번 스쳤겠죠. 강의 들으면서 한번 할 겁니다. 현관펜 제가 칠하는 시간을 줄 거예요. 현관펜 칠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문 한번 훑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주황색을 다시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한번 보겠죠. 주황색 위주로 보면서 내용이 떠오르면 패스, 떠오르지 않으면 옆에다가 체크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체크된 건 다시 한번 읽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 끝날 때는 지금 150개 한 걸 다시 총복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 한번 나갈 때 중요한 지문을 7번씩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적어도 10번이 지나가야 돼요. 끝나고 나면 복습은 뭐냐면요, 첫 번째, 본인이 보던 교과서는요, 꼼꼼히 읽지 말고 지금은 참조만 합니다. 참조만. 많이 보지 마세요. 대신 자기 전에 총복습을 합니다. 그날 했던, 당일 했던 걸 총복습을 꼭 합니다. 복습은 3단계로 합니다. 첫 번째, 1단계 복습. 아직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다 알게 됩니다. 1단계 복습할 때는 가장 핵심 키워드인 주황색만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꺽쇠 표시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황색을 봤는데 빠르게 봐야 돼요. 빠르게. 아주 빠르게. 최고의 속도로. 왜? 빠르게 읽으면서 실수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꼼꼼히 보면 안 돼요. 막 거의 직자적으로 0.1초 만에 답을 찾아냅니다. 조금이라도 와닿지 않으면 무조건 체크해요. 한 2초만 시간을 들이면 OX가 떠오르더라도 체크하세요. 0.1초 만에 답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체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입니다. 체크를 많이 하세요. 이 단계 복습은요, 체크된 것을 노란색 형광펜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직자적으로 모르면 다시 한번 또 체크합니다. 3단계 복습. 2단계 복습에서 체크된 것들을요, 이번에는 밑줄까지 다 읽는 겁니다. 이때는 정독이 되는 겁니다. 항상 속독과 정독을 합해서 시험 직전까지 여러분은 자기가 틀렸던 질문을 100번은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기계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했던 게 다음날 가면요, 많이 기억에서 잊혀져 있습니다. 기상 후 복습은 항상 맨 첫 페이지부터 누적적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0개 지문을 나가는데 앞에 부분들을 누적적으로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 한 번이라도 체크된 거 위주로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내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빠르게 하면요, 주황색만 보면서 타다다다닥 30분이면 누적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1000개 지문을 30분 만에 보는 겁니다. 1차 복습. 이게 가능하다는 걸 한번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낸 것들을 다음 과목 넘어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계속해서 보면 나중에는요, 행정법 선택형 지문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재는요, 지금까지 기출된 모든 지문과 법정 모의고사, 그리고 법정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변시 대비용으로 나온 모의고사까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7국에서 최근에 기출됐던 중요 판례 지문까지 넣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갈 건 없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자, 그런데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요, 믿고서 훈련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시간이 좀 남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교과서에 투자를 하겠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교과서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여러분 단권화 강의 들어가면 그때는 교재에다 직접 제가 밑줄 동그라미 키워드를 잡아서 사진 찍어서 다 올릴 겁니다. 쓸데없는 부분을 읽지 않고 남들보다 5배, 10배 빠르게 읽는 훈련을 시켜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은 아직 단권화 강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형을 나갈 때 교과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교과서는 빠르게 보면서 방금 선택형 지문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온 부분, 그런 부분만 한번 체크하면서 그 부분 위주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제는 워드 작업을 합니다. 워드 작업을 어떻게 하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과서를 그냥 정독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얘기했죠. 2차 시험만 사시하는 애들이 1차 시험을 3월달에 보고 나면요, 7월달에 2차 시험을 봅니다. 4개월 동안에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2차 끝나면 이제 1년 뒤에 다시 한번 제시를 봅니다. 1년 4개월 동안 2차 공부를 해도 못 쓴다니까, 사례를, 답안지를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8개월 동안요, 지금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죠. 그 시간 동안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다 해야 돼. 1년 4개월을 줘도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서 시험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남은 시간에 그걸 하겠다는 것은 이거 미친 짓이야. 극하게 얘기하면, 극한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 안 되는 부분 교과서 보면서 체크하면 좋지만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교과서를 보든 핵지총을 보든 정리하고 반복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교과서 나갈 때는 워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컴퓨터로. 어떻게 정리하냐? 첫 번째, 쟁점 이름, 쟁점명. 우리로 따지면 첨언사의 추가 변경 인정 여부, 혹은 민사법원에서 행정의 효력 부인 가능성, 이런 식으로 해서 쟁점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민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한 사안에서 간섭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런 걸로 쟁점명을 잡습니다. 이건 뭐 교재 다 있겠죠. 2단계, 그 쟁점명에 따른 판례를 답안지 쓸 분량으로 2줄 내지는 3줄 정도, 3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검토. 검토해서요, 교재에 나온 것처럼 무슨 학생은 뭐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딱 3줄로 해서 항상 이렇게 쓰세요. 생각건대. 생각건대 이러이러한 취지로 판례가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 논거로 들어갑니다. 근데 판례에서 썼던 논거를 여기서 중원본을 하지 말고 논거가 2개 정도 있으면 더 좋은 논거는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쟁점명, 판례, 검토로 정리합니다. 컴퓨터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진모 나갔을 때 여력이 되면 A급은 여기다가 학설을 나중에 추가하는 거야. 실제로 학설을 안 써도요, 쟁점 이름과 판례와 검토, 이 검토에 따라서 사안포스만 제대로 쓰면 상위 10% 이상의 답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요, 막 학설 뭐 해가지고 막 구구절절하게 다 암기하고 있겠지만 다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써도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쓰면 3분의 1 가까이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페이지는요, 우리는 100점짜리를 132줄 동안 써야 됩니다. 한 바닥에 통상 33줄 정도라고 잡는다면 거기에 25점을 써야 돼요. 그러면 반 페이지에 12점짜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쓰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얘네보다 사례 풀이 아니에요. 사안의 경우 또는 소결, 사안은 이러이러하고 판례 이러이러한 논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유법하다 적법하다 결론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자세히 쓰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요, 사례집을 뭘 보든 이 사포섭하는 훈련과 논점 찾는 훈련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나갈 때는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그렇게 정리해봤자 쓰지도 못하잖아요. 시험장 들어가보니까 못 쓰잖아요, 막상. 이렇게 심플하게 쟁점 이름과 그 쟁점에 따른 판례, 검토만 딱 정리해 놓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3단계 연상단원을 통해서 암기하는 법은 단관화 정리 때 제가 테스트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번 특강 할 때도 제가 한번 잡아줬죠. 행정이 자기구조 원칙에 나오면 1단계 연상단원, 2단계 연상단원 해가지고 막 안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특강할 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연상단원을 통해서 나중에 암기 딱 해놓으면 나중에 쟁점 추출 훈련과 사업 포섭하는 훈련만 하면요, 굉장히 잘 쓸 수 있습니다. 암기만 돼 있으면요, 논점 추출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교과서 읽는다, 이거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럼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남보다 앞서 가야 돼요. 원래 암기장 강의라고 우리 발표 나기 전에부터 이번에 4, 5월 달에 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강의했을 때 발표도 안 났지만 시험 못 봤다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 4명밖에 안 듣긴 했는데 온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인강은 꽤 들었던데, 지금부터 이 정리해라.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쳐라. 컴퓨터로 심플하게 한 3줄 2줄씩 해서, 그럼 나중에 무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쟁점을요, A급 20개, B급을 40개 정도로 정리해놔도 복습하는 데는, 이 쟁점을 복습하는 데는 1차 복습 30분이면 쫙 훑어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핵지총 강의는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 같이 저랑 나가다 보면 복습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 교과서를 만약에 읽는다, 그러면 강의 그때 들었을 때 그 내용 이 정도 보고 체크만 한번 해보고 더 중요한 거 저렇게 정리하는 것이다. 왜냐면 지금부터요, 시험 무기를 지금부터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에 갖고 갈 무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지금 직무가 8월 말에 시작되는데 저는 지금 형사도 약한 것 같고 민사에서는 뭐 상법도 약한 것 같고 뭐 이 강의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하는 시스템을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랑 같이 15일 동안 8회 동안 이거 선택형, 그리고 9일 동안 하루에 2탕이라 좀 그렇긴 한데 4년까지 저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놔서 짧은 시간에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짧은 시간 내, 짧은 시간이나 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면 선택형 사례형을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진모가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과목은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법 끝나서 행정법 15일 동안 해서 선택형하고 만약에 이 단관화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남는 시간에 직무 시작하기 전에 민사 객관식 처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나갔을 때는 여기서 조금씩 첨삭만 하고 나중에 논점 추출 훈련하는 연습하고, 객관식은요, 한번 이렇게 저랑 같이 훈련하면 이런 식이면 30분, 1시간 반이면 복습 다 할 수 있거든. 그럼 직무 나갈 때는 문제 푸는 훈련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세이브돼야 된다는 거야. 즉 뭐냐, 앞에서 했던 것들을 무한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그 다음 과목 나갔을 때 얘들을 아침에 1시간만 보면 다 복기가 되게 만들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일요일에 그 전 과목 혹은 그 전전 과목을 한 2-5시간 동안 복습하게 만들어 내면 12월이 되더라도 직모 복습이 안 돼서 죽겠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자, 이 자료 다 나왔습니까?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거 자료 없는 분 뒤에 없어요? 잠깐만, 이건 그냥 복사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예, 뒤에 가서 이거 좀 맞는 질문, 이건 그냥 복사만 하면 되는 건데 책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정리는 정답 선지로 공부를 합니다. 정답 선지를 하고 이 책은요, 보세요. 저랑 같이 이걸 풀고 저랑 정리하면 한 7번 정도 복습하겠죠. 자기 전에 복습하죠. 그리고 곧바로 풀려면 다 풀려. 그냥 그때 풀면 안 돼. 그럼 언제 푸냐? 다음날 푸세요. 한번 자고 일어나면요, 분명히 전날 했는데도 안 풀리는 게 나와. 그걸 또 체크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날 푸세요, 다음날. 근데 다음날 풀어도 웬만큼 풀리기는 할까요? 키워드 위주로 푸는 훈련이 될 테니까. 그런데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미친 속도로 해야 돼, 미친 속도로. 천천히 읽어서 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막 시간 없어서 빨리 읽다 보면 아는 걸 틀리잖아.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는 거야. 평균 하루에 130개 정도 나가면 그걸 그 다음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풀었더니 순간적으로 답이 안 떠올라. 조금 천천히 읽으면 알겠는데 순간적으로 읽으니까 안 떠올라. 무조건 체크하는 거야. 체크하면 역순으로 여기서 만약에 38번이 틀렸다 그러면 맞는 짐은 여기 번호가 다 똑같으니까 여기다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책보다 나중에 이것을 이게 이제 얇겠죠. 해설이 이제 날렸으니까 이게 얇으니까 이 얇은 거 탁 넘기면서 정말 30분 만에 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그렇게 훈련한 걸 가지고 여기는 다 맞는 지문이지만 여기는 OX가 있죠. 여기서 직접 OX를 풀어보는 거야. 그것도 키워드 위주로 빠른 시간 내에 보는 겁니다. 자, 자리 없는 분들은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와서 받아가세요. 없는 분들. 남으면 더 가져가요. 나중에 이거 다시 달라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면 이게 거의 나중에 걸레 쪽지가 되거든. 하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제가 학원 통해서 다시 나눠주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8회 동안 나가면서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맞는 선택 지문 위에다가 적어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 돼. 고민하지 말고 체크만 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 동안에 더 반복하라는 겁니다. 더 반복하고 나서 나중에 교과서를 보니까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또는 오히려 나중에 이론 강의, 지금 이론 강의는 아니죠. 8회 동안 뭐 이론을 강론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론 강의 때 다시 아, 정확하게 이런 거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한 것을 항상 누적적으로 복습해야 됩니다. 누적적 복습.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이 과목이 끝났을 때,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전체 내용을요 1차 복습 30분 만에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완전히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누적적 복습만 하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실제 교재는 다음날 푼다. 왜냐면 이게 하룻밤 자고 나면 기억에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또 체크하는 거야. 왜? 결국 기억력 싸움이잖아요, 이게 시험은. 근데 기억력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암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을요, 이거 자료? 아, 밑빠진 독에 물을 한꺼번에 붓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한꺼번에 붓는 게 결국 시험 전날에 모든 과목, 다음날 만약에 두 과목을 본다. 두 과목의 선택형, 사례 정리한 것까지 한 과목당 3시간이면 끝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직무 전까지 지금 이런 핵지총 강의를 통해서 키워드를 잡아서 누적적으로 복습하는 시스템을 익히고 단거나 강의에서 사례를 정리하는 법, 나중에 제가 사례 정리하는 그 파일 만드는 법도 그때 특강에서 한번 보여줬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그나마 여러분이 여력이 있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쟁점 이름과 판례와 검토만 써낸다. 이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기록형이라면 기록형은 여기다가 판례 앞에다 조문을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항변에 대해서 검토해주는 부분을 쓸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듣고 나서요,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그 이론 강의에서 한 번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몰라도요 답을 맞출 수 있게 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꼭 느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특강 때 불렀던 여학생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수 쪽에서는 기록형에서 브리터가 나왔는데 객관식 선지에서 공부했던 판례 문구가 기억나서 썼더니 굉장히 고득점이 나오더라고. 오히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브리터라고 하는 지문들은요, 이미 선택형 지문의 판례로 이미 다 소개가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내일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료 다 받았죠?